이번 주 정치알바 103회 또 104회 방송은 오랜만에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합니다. 손님부터 먼저 소개할까요? 작년에 영화 그 자백을 통해서 국정원의 민낯을 공개했고 올해는 공영방송의 부끄러운 자아상을 담은 영화 공범자들. 너무 좋더라고 보니까. 공영방송의 적폐를 청산하기 앞장서고 계신 분 뉴스타파 최성호 PD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독님이라 그래야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최승호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독이라고 하시죠. 네. 이거 어떻게 반응은 좀 지금 뭐 반응 엄청 좋죠. 지금 뭐 정말요? 거의 뭐 15만 돌파. 16만 돌파. 16만 돌파고 오늘 또 만 명. 예, 이번 주말이면 아마 20만. 자백 때보다 훨씬 스타트 빠른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빠른 거죠. 왜 사람들이 결강할까요? 그러니까 뭐 그 공영방송 뭐 사장 이러면은 좀 이렇게 대단한 그래도 사람들이다. 뭐 점잖고 이럴 거로 생각하는데 막상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그야말로 민낯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저를 만나면 그냥 바로 그냥 도망 해가지고 이제 비상구 뭐 이렇게 비상구 추격신이 벌어지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것들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래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들이 공영방송 사장이었다. 제가 궁금한 게 뭐 다들 궁금하실 건데 뭐 길어야 임기 2년 3년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자신하고 같이 밥 먹었던 후배들을 저렇게 길거리로 내쫓고 이해가 도저히 안 가거든요. 네. 딱 3년 그거 하려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꿈꿀 수 없는 어떤 그런 권력을 잡고 뭔가 그게 너무 좀 꿀처럼 단가 봐요, 그게. 그게 그 권력이. 네. 근데 처음에는 저는 그러니까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나 역시 권력이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김재철 씨도 이제 청와대에 불려가가지고 조인트 까이고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이제 건너가는 거죠. 구성원들하고. 나중에는 이제 서로 이제 원한이 쌓여가지고 뭐 할지 못할지 다 하는 거죠. 그래요. 손소배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소입니다. 봤어요, 영화? 아직 못 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봐야지. 지금 보셨습니까? 봤지, 당연히.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저번에 치사회 때 같이 가시기로 하고서는. 그때 내가 일이 있어서 못 갔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좀 전에 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좀 연장선인 것 같은데, 저도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들의 행동이.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혹시 정말 순수한 자리 욕심 때문이냐? 아니면 또 요즘에 그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또 어떤 그 현직 MBC 고위직 분은 뭐 좌파 척결을 본인의 신념으로 삼고 있다. 김장겸 사장. 네. 아니면은 뭐 고영주의 사장. 고영주의 사장은 실제로 그렇죠. 네, 굉장히 그걸 이제 많이 내세우시는 분이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고 영화에서도 뭐 그렇게 얘기하죠. MBC 애국 시민들이 MBC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MBC가 뭐가 문제냐.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장급이 아니더라도 그 밑에도 여러 간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 간부들은 정말 뭐냐 이렇게 수년간 했던 게 정말 본인이 우파로서 좌파를 척결하기 위한 사명감이 움직인 건지 아니면 자리 욕심, 승진하기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그 MBC 조직 내에서 좀 소외받았던 분들이에요. MBC 조직이라는 게 이제 방송사 조직이 특히 저 MBC가 좀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뭐랄까,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평가가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시청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어떤 프로그램의 의미라든지 이렇게 그냥 내부적으로 뭐 사람 좋고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좀 이런 것과는 다른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방송은 국민들이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냉정해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조직 내에서 이제 존중을 못 받고 이랬던 것들이 있고 좀 그 본인들이 느낄 때는 굉장히 심하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내가 왜 좋은 학교 나왔고 나도 뭐 나름 밖에 나가면은 다 괜찮은데 여기서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 하고 있는 참에 뭐 김재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장이 되면서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대부분 정상적인 그 루트로 살아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김재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니까 그때 이제 뭐 성명서 같은 거 퇴진 투쟁하면서 반대 이렇게 했을 때 국장급까지 성명서에 이름 쓰고 이랬거든요. 지금 이제 그 김성수 의원 같으신 분 보도국장을 지내신 분이잖아요. 보통 성명서 사장 퇴진 하라는 성명서에 그런 분들은 원래는 서명 안 하고 그냥 뒷자리에 이렇게 계시는 건데
이제 말하자면 그런 분들도 서명을 했을 정도로 그 당시 이제 김재철 씨에 대한 반대는 전사적이었죠. 그런 전사적인 반대에 외곽에 벗어나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중용이 됐는지 이제 아실 짐작이 겁니다. 갑니다. 전사적인 투쟁에 전사로서 나섰잖아요. 우리 최승호 PD님께서. 아니요, 저는 사실 전사로 나서지 않았고요. 지금 전사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질문 좀 해드리려고 자백도 받고 네. 공범자도 제가 봤습니다. 네. 공범자들도 손수 변호사하고 좀 많이 다르죠. 네. 제가 이런 걸 다 저도 봤으니까.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혜원 원님하고도 좀 다르죠. 제가 봤는데 우리 최승호 감독님의 공적인 공익적인 활동은 이제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개인 최승호는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 예. 결혼은 하셨습니까? 아, 했죠. 슬아의 자녀는? 셋입니다. 셋. 예.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예, 저는 뭐 아들 둘, 아들 둘, 딸 하나. 자, 근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중에게 많이 이제 비춰졌는데 예. 왜 PD가 되려고 생각했고 PD를 하면서 본인의 PD로서 꼭 이것은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또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본인도 그냥 달콤한 자리에서 달콤하게 좀 지내고 싶었을 텐데 왜 이렇게 전세가 됐는지 왜 최승호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 그거 대답하기 전에 소개하려고 약간 그랬는데 이게 꼭 이상한 방향으로. 먼저 들어와가지고 일단 저 의원님 소개하고. 저는 정청래입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손양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최성피 네. 나온다고 오늘 지각 안 하고 일찍 왔어요. 아, 저기 딴뜻 지각은 아니고. 오늘 우리 만석된 거 아시죠? 오늘 만석됐습니다. 예, 고마워요. 여러분들 아시죠? 손혜원 의원님이 뭘 지각한 분은 아니에요. 지각한 적이 없어요. 네. 일 때문에 일부 2주 연속 빠졌었는데 손 의원님은 지난번 최 감독님의 영화 자백 아주 감명 깊게 너무 봤다고 재밌었어. 너무 재밌게 봤다고. 그리고 이번 영화도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직 이제 못 보신 거고.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겹쳐? 예. 국회에서 본다고요? 예, 돈 주고 볼게요. 꼭 돈 주고 몇 번을 극장을 챙겼는데 네. 맞지가 않았어, 시간이. 네. 아이고. 예. 그럼 국회에서 보는 건 뭐예요?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보는 거예요? 공짜로 보는 거야. 아, 공짜로 보는 건 네, 어쨌든. 거기서 틀어주시는 대회의실에서. 예, 네. 적폐청산 특별위원회에서. 네. 국회 시사회를. 보실래요? 딴 말씀 하지 말고 빨리 답변해 주세요. 아, 예. 짧게 네. 말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PD가 PD가 된, 제가 원래 이제 대학 때 연극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저는 근데 80학번인데. 법 전문하지 않았어요? 법학과 나오지 않았어요? 행정학과입니다. 행정학과요? 네, 법대 행정학과예요. 아, 법대 행정학과. 예. 예. 그런데 이제 연극만 했어요. 그 대학 다닐 때.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드라마 PD를 하려고 그랬었죠. MBC에. 예. 드라마 PD 하려고 이게 시험 쳤는데 들어와 보니까 교양 PD가 더, 좀 일도 쉽고, 좀 이렇게 뭐랄까 편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만나고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바꿨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저 PD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편한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왜 하지 않았냐. 특히 그 자녀가 3명이나 있는데 예. 내가 이렇게 하면 잘려가지고 월급 못 받고 이런 거 뻔히 보인단 말이죠.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직업으로 그냥 이렇게 PD 수첩을 오래 했으니까 당연히 PD 수첩에서야 뭐 당연히 이제 정부 좀 비판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 4대강 사업 같은 거야 비판 안 하면은 그게 이제 직업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했던 거고 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이제 기분이 안 좋으셨던 거고 근데 자르대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뭐 없었어요. 하다 잘렸죠 그때? 그때 이제 방어병. 4대강 수십 6m의 비밀이라는 거를 제가 네. 예, 방송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내용이 4대강 사업은 곧 대운하 사업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깊이 파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정도 그 프로그램을 그 정도 내용을 방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네. PD수첩. 그거 방송하고 나니까 뒤집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 난리가 나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몇 달 뒤에 이제 제가 PD수첩에서 잘리고 또 한 1년 뒤에 이제 MBC에서 잘렸죠. 근데 그거 웃기더라고요. 그 팀장 막 항의하고 왜 네네. 못하게 하느냐 했더니 그 팀장인가 누군가가 예, 예. 아니 최승호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게 해줘야 된다고. 네, 최승호를 자유롭게 해주자. 근데 그때쯤 해서 진지하게 진짜로. MBC에 괜찮은 프로가 PD 수첩 시사 매거진 2580 예, 예. 시사 투나잇 예, 예. 시사 투나잇은 KBS 예.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KBS, MBC에 다 사라지기 다 시작한. 사라졌죠. W. 네. 2008년부터 이제 그랬죠. 다 사라지기 네네. 시작했죠. 예.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예. 있었다라고 네. 저는 이제 계속 제가 글을 썼거든요. 아고라에. 그렇죠. 예,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좌파 적혈 선소가 얘기했는데 그 시사회 할 때 처음에 네. 정말 좌파들 천지였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손님들이? 이번에 공범자들 시사회 네, 할 때 네. 좌파 우파 저는 이제 좌파 우파라는 말 자체가 참 그렇게 이게 표현을 해야 되나 물론 제가 이제 이 땅에 양심 있는 지식인들의 총집합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뭐 그렇게 좀 뭐 저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될까요? 스스로 빨갱이라 그래요. 또 빨갱이가 뭐 좋으면 되지. 그날 뭐 많이. 많이.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지한 영화잖아요. 네. 또 지금 썩어 있는 언론계를 비판하는 영화고. 근데 MB가 등장하자마자 다 빵 터졌다고 하던데. 예. 왜 그랬을까요? 왜 MB가 등장할 때 사람 다 웃었을까?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MB하고 박근혜 씨하고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데 박근혜 씨 나올 때는 신음소리가 나오고. 아이고. 신음소리. 그러니까 앓는 소리. 그 진정으로 보기 싫어하는 그거 있잖아요. 괴로움 이런 거. 그게 진짜 이런.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그때 장면을 제가 재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네, MB 그랬죠. 등장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제 MB는 아무래도 약간 좀 그분이 약간 코믹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은 좀 존재 자체가 가볍고 웃기잖아요. 예, 좀 약간 좀 모습 자체가.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면은 꼭 이렇게 한번 혀를 한번 싹 내미시고 난 뒤에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오늘. 라디오야. 이렇게 예,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재밌게. 게다가 이제 말씀 자체가 완전 유체 이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최 감독님 그때 공범자들 시사회 갔잖아요. 예. 집중 앉아봤는데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제 옆자리에 오른쪽에는 저희 집사람이 앉고요. 왼쪽에 김미화 씨를 일부러 배치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김미화 씨랑 같이 봤어요. 그랬어요. 하여튼 뭐 저를 위해서 특별히 자리 배치해드린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김미아 씨도 사실은 블랙리스트에 찍혀서 방송에 화면에 나옵니다. 쫓겨났죠. 영화에 예, 나와요. 그랬어요. 김미화 씨도. 그러니 그게 뭐 하는 짓들이야.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 얘기했습니다만 직접 만나서 인터뷰했어요. 예. 만나서 인터뷰한 경호원들이 막 그 전에 제지하거나 이런 건 경호원들이 당연히 이제 제지를 하는데 뭐 그 카메라 만나서 인터뷰했다기보다는 이렇게 해펀 투, 예. 컴 어크로스 하자마자 MB가 그냥 도망가는데 그냥 약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한 거지. 만난 건 아니야. 지난번에 김기춘 씨가 참 예. 우연히 기가 막혔어요. 그거 진짜 우연입니까? 아니면 따라간 겁니까? 따라간 거지. 자백? 예. 자백 때 김기춘 만난 거 이야기하신 예. 거예요? 공항. 예. 그거는 우연이죠. 우연이었어요? 우연만은 진짜? 그건 진짜 완전 우연이고. 그게 하이라이트였잖아, 사실은. 그게 하이라이트였지.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만난 거는 저희들이 이제 딱 기다렸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예. 길목을 지킨 거고. 네네. 그런데 아까 유체이탈이라고 했는데 그 질문이 뭐였고 답은 뭐였습니까? MB에. 질문은 이제 제가 먼저 이제 그분이 이제 건물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나올 때 제가 이제 오랜만입니다 대통령님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끌었죠. 관심을 끄니까 그분이 좀 친근하게 받아들이셨나 예. 봐요. 뭔지 몰랐지, 그래서 뭐. 와서 이제 악수를 청해가지고 알지. 제가 이제 악수를 했죠. 그 4년 전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4년 전에도 제가 이렇게 아주 반기는 표정을 지으니까 그분이 또 와서 악수를 청해가지고 악수한 채로 이제 4대강 수십 6m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악수한 채로 이제 물었죠. 그 언론의 파괴자라는 그런 평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이제 그때 혀를 한번 샥 내미시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고 예, 하셨죠. 뭐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뭐 김재철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러기도 하고. 너무 예. 너무 많이 말씀해 주시면 괜찮아. 괜찮아요. 저는 뭐 다큐멘터리 저한테 좀 보라고. 급 질문 하나 또. 네. 뭐 질문 자꾸 생각나는데. 저도 사실은 얼굴이 좀 두꺼운 편이거든요. 네. 상대방이 민망해하는 질문을 국감장에서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최승호 감독님은 저보다 좀 더 세. 아니 김기춘 씨 자백 때도 그렇고 이번에 김재철 사장한테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예. 그분들이 그 질문을 받으면 이게 굉장히 하여튼 가장 전국을 찌르는 질문이지만 예. 개인적으로는 그 좀 괴롭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글쎄요 저는 뭐 제가 질문하는 제가 네. 특별히 그런 것 때문에 괴롭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이제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할 거다라는 건 제가 압니다.
알지만 하여튼 알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의 내용, 그러니까 답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화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존재가 뿜어내는 기운, 그거 자체를 심리, 전달하는 거거든요. 표정, 네. 몸짓, 그 전체를 다 네, 전달하는 거예요. 표정 뭐 이런 거 다. 그 사람들은 제 질문에 피하노라고 피한 어떤 그런 반응이 이제 도망을 간다거나 뭐 이명박 대통령처럼 뭐 그렇게 한다거나 이런 거지만 그걸 보는 관객들은 다 느껴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잘 도망가더라고요. 네. 계속 계단으로 내려가고 뭐. 그러니까 뭐 글쎄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사실 안광한 사장이 이제 막 도망가고 이런 상황은 제가 전혀 예상을 못했던 상황. 계단 추격신. 예, 그거는 뭐 전혀 예상을 못해서 사실은 그때는 좀 되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래도 사장을 지냈던 사람이고 제가 또 선배라고 한때 불렀던 선배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성호 감독님이 찰거머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찰거머리면은 뭐 좌파 찰거머리.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떼내야지. 그걸 그렇게 막 도망가면 그래 도망가니까. 속도는 내가 더 빠를 걸. 근데 자, YTN 해직자들이 엊그제인가요? 이제 3명이 다 복직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출근하는 장면도 나왔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죠. 감동적이었죠. 예. 눈물도 흘렸다고 하는데. 최승호 PD는 언제 복직합니까? 지금 저는 이제 해고 무효 소송이 네. 2심까지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판결 기다리고 아마 있는 올해 내로 나지 않겠나. 대법원이 워낙 또 뭐 길게 하잖아요. 예. 네. 벌써 2년 지금 한 그러면 복직이 예상되고 있군요. 1, 2심 다 예, 이겼으니까. 그럼요. 예, 예. 우리는 뭐 무조건 복직이죠. 그럼 PD 수첩 다시 하시나요? 네, 뭐 PD 수첩은 뭐 PD 수첩 다시 할 수도 있겠죠. 예. 제가 감독이 가서. 더 낫지 않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고정적인 급여가 좋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나와 계시다가 이러다가 어떻게 들어가서 또 일하시겠어요? 사자가 정글을 뛰어다니다가 우리의 가치는 그런 꼴 아닐까? 아니 근데 이제 공영방송이 너무 좀 많이 망가졌기 맞아, 때문에 그렇긴 해. 가서 좀 복원할 필요가 저는 참 기대됩니다. 만약에 MBC 사장 물러나고 이게 나가셨던 분들 다 들어가시면 정말 MBC는 순식간에 탑이 될 것 같아요. 또. 근데 뉴스도 저는 또 그렇고, 이런 게 궁금한지 탐사도 모르겠어. 그렇고. 해직됐다 복직되잖아. 네. 그럼 돈을 한목에 받거든. 아, 진짜요? 어떻게 한목에 되냐면- 받아요, 한목에. 맞아요. 아, 정말요? 예.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들을 이제 MBC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네. 우리 생활비를 다 댔어요. 어머.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는 사실은 해고가 됐지만은 지금 해고 안 된 사람들하고 똑같이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 이제 이후에 이제 받는 부분은 전부 다 노조로 다시 들어가서 줘야 되는구나. 노조에서 이제 그동안 우리 생활을 보조해 본 상당히 그 조합비가 높았거든요. 네네. 저도 대단하다. 의리 그래서 있네. 높은 조합비를 냈던 분들한테 다 이렇게 돌려주는 이렇게. 공무원들 해고되신 분들도 네. 다 똑같이 월급을 받으시더라고. 그건 부당해고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부당해고니까 원상복직해라 했어요. 그 일 안 했는데. 아니, 근데 또 이제 근로를 또 하셨잖아요. 뉴스타파에서. 그렇죠. 급여를 또 받으셨잖아요. 아니 급여가 저희는 없었나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뉴스타파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MBC 노조가 저를 뉴스타파에 임대해 준 거지. 예. 저를 임대해 줬어요. MBC 노조에서. 노조에서 뉴스타파에 저를 임대해 줘가지고 뉴스타파에서는 그 제 임금의 50%를 MBC 노조에다가 줬어요. 그러면은 MBC 노조에서 나머지 50%를 채워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 최 감독님한테 저분 해직돼가지고 월급도 못 받고 예. 쫄쫄이 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취소해야 되겠네. 아니 그러면 MBC만 그래요? 그런 아니면 면이 있습니다. 다른 예. 예를 들어 YTN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YTN도 뭐 거의 그런 시기였죠. 비슷하게. 예. 다행이네요. 거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언론은 그래도 언론 좋은 노조군요. 예. 네. 좋은 노조. 그렇지 못한 노조가 엄청 많은데. 예, 굉장히 강력한 노조죠. 네. 영화 개봉하기 전에 MBC가 가처분 신청 냈잖아요. 상영 못하게. 그런데 지금 영화 개봉했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없이 끝난 건가요? 예, MBC하고 이제 우리 영화의 주인공들인 뭐 김장겸, 김재철, 안광한 이런 전현직 사장들이 상영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죠. 예, 영화 주인공들이 뭐 자기네가 출연한 영화를 상영 금지해달라고 했는데 그 법원에서 이제 그 이유를 다 상세하게 따져보고 전부 다 기각을 했습니다. 예, 그들의 이제 그러니까 뭐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증거를 제출했거든요. 예.
이제 그들은 증거는 제출을 하지 않고 주장만 했는데 우리는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기각이 됐어요. 제가 법조 전문가로서 네. 그 판결한 기각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입니다. 네, 결정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설령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네. 공익 목적에 부합해서 판다면 상향해도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또 등장하는 MBC 임원들을 공적인 인물로 봤고요. 공영방송이니까. 예, 네, 실제로 그 인물 자체가 공적인 인물들이다. 예, 예. 뭐 그런 것도 그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공적 인물들이 그렇게 도망 다니면 안 되지. 저의 명징한 법적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해석이십니다. 네. 훌륭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저처럼 되는군요. 손수호 변호사. 네. 그 지금 MBC 또 KBS 양대 노조는 물론이고 아마 비노조는 또 같이 동참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총파업을 예고를 하고 있고 아마 될 겁니다. 될 건데. MBC가 제작거부 중이고 일부 예. 오늘까지 총파업 투표였죠. 그러니까 KBS는 들어갔고.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사측은 불법이다라고 나올 텐데 어떻게 네.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이게 그 파업이라는 게 근로 조건에 대한 것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근로 조건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대법원은 굉장히 좁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 파업이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근로 조건에 관한 게 아니면 사실은 그 노동쟁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현행 그런 아니, 판례라면.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사실은 대부분 판결이 새로운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제 2012년 MBC 파업에서 저희들이 이제 업무방해, 그 다음에 손해배상, 그 다음에 해고무효 이 세 가지의 재판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네. 이 세 가지에서 1심, 2심 공이 어떤 판결이 나왔느냐면은 공정방송이라는 것은 방송인들의 근로조건이다라는 판결이에요. 아, 그 자체로. 공정방송을 쟁취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은 방송인들에게는 근로조건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 파업은 합법적인 파업이다. 그래서 업무방해에 대한 것도 1심, 2심 전부 다 우리가 이기는 걸로 그렇죠. 나왔고. 큰 고비거든요. 이제 대법원이 큰 고비가 남았는데 예, 예. 여기서 그런 기념비적인 판결이 선고된다면은요. 다른 업종, 다른 직종, 다른 직장도 유사한 형태의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천지개벽 수준이에요. 아니 그리고 지금 MBC 같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파견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고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근로조건에 또 충분히 해당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대법원이라면 네. 대법관이라면 이렇게 판결하겠습니다. 다른 직종도 그러하지만 특히 언론사에 종사하는 언론 노동자들은 공정 언론, 공정 방송이 네. 최고의 근로 조건, 예. 근로 환경이기 때문에 예, 예. 거기에 한거하여 파업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고 사료됨. 맞죠. 그리고 사실은 의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이제 판결문 안에도 그 당연한 그 방송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그렇게 1심, 2심에서 6번의 판결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이 이거를 거부하기는 상당히 물론 대법원이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거부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예. 게다가 세상도 바뀌었는데 손수호 변호사는 네. 무료 변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호인들. 저보다 훨씬 뛰어난 법조인들이 이미 열심히 돕고 있기 때문에 저 그럼 같은 가서 복사라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오늘 그 감독님 겸 PD님 옆에 앉아 있는 게 참 민망한 게 제가 사실은 이 공범자들의 넓은 범위에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MBC에도 계속 출연을 하고 있고. 공범자래? 네. 물론 아니, 라디오 공범자는 아니고 공범자 네. 하수인이야. 그렇습니다. 부역자. 부역자. 출연 거부해. 부역자 좋다. 부역자. 그래서 하나는 근데 제가 정치 관련된 거는 제가 나가지 않고요. 여기서는 그 법 관련된 것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자백하시네. 근데 그것도 거부해. 두 개인데 하나는 신문 방송입니다. 영화 음악 속에서 영화 속 법이야기인데 이거는 그게 이미 제작 거부. 홍동식 선배가 네, 하시는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예. 그게 무슨 죄야. 그래서 그거는 제작 거부 중이어서 저도 네. 같이 제작 거부 아니 그 중이고. 홍동식 선배가 어느 날 저한테 이 공범자들의 음악을 보내달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대단하다. 그거. 음악을 보내드렸어요. 촛불 국면에서도 매일 오프닝 때 촛불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새벽 그러니까 3시에 하는 거라서 큰 신경 안 쓰더라고요. 새벽 3시.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서 지금 열심히 투쟁하고 있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내일각에서는 그동안 뭐 했어? 네, 예.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세상 바뀌니까 나왔어. 라고 비판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예,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그런 여론이 이 일정 부분 오르신 그 네. 판단이고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들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했다는 것은 아니고 아니죠. 하다는 것을 이제 좀 잘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사실 만든 게 이 영화입니다. 네네. 공범자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계속 공정방송, 공영방송을 사수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네. 그것이 수면 위에 드러나지를 않았지. 왜? 그것을 알려지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으니까. 예, 예. 지금 알려졌고 그러면서 새가 더 붙었고 예. 그것이 객관적인 종합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예전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있었다면. 지금도 박근혜 정권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영화 완성해서 상영하려는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지 않았을까. 이미 국정원에서 그것은 다 작업해가지고 네. 상영되지도 못해. 아 그래요? 정권 교체 안 됐다면. 여러분들은 뉴스타파를 잘 안 보셨군요. 전 매일 클릭해서 봐요. 업데이트가 잘 안 될 때도 있지만은 그 좌파신데요? 유명한 그 이건희 회장 동영상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봤죠. 중요한 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영화를 만든 게 이 두 번이라서 그렇지 그동안 얼마나 정말 뜨거운 일이 많았는데. 조세도 비쳐도 뉴스타파에서 예, 특종. 예. 그럼요. 저는 다 그게 매일 굉장히 봐요. 히트작이죠. 항상 들어가서 조세 굉장히 봤죠. 매일 봤죠. 히트작이었죠. 특종, 완전 특종. 특종. 예. 자, 그런데 문제는 MBC나 KBS나 최고 꼭대기인 사람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장겸 고대영. 근데 죽어도 안 내려오겠다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파업이 장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결국은 이제 김장겸 사장이 이제 물러나기 스스로 아마 물러나기는 뭐 본인이 끌려 나갈 때까지 자기는 뭐 하겠다고 하니까 쉽지 않은데 그 박문진 그러니까 김장겸 사장을 해임할 권한에 있는 박문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조치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뭐 법적 권한을 정식으로 제대로만 행사한다면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한 많은 것들이 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저기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거는 좀 저기 이미 못 나오겠다면 끌어내야 되죠. 아니 이미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는 보장해야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등재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미 자락을 깔았어요. 민주당 입장은 뭐예요? 그냥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겁니까? 당의 입장하고 또 개인들의 입장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르긴 하지만. 네. 손 의원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언제나 뭐 제일 강경파지. 저는 항상 앞에서 깃발 들고 드는 사람이라 뭐 인생 뭐 별거 있으니까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끝까지 저는 가면은 아니 또 제가 강경파도 좀 승계한 것 같아. 나도 초등 때 엄청 그러지 마. 강경파였어. 나는 정청래 닮았다는 소리 들을 때가 제일 뒷골이 땡겨요. 뭐야 이게 새로 뽑았는데 또 정청래 같은 게 들어왔어. 정청래 같은 게 들어왔어. 이게 제가 다른 방송사 아닌데 둘이 많이 다른데. 타 방송사 그 PD한테 좀 들은 얘기인데 이게 방송의 날 기념식을 한다면서요? 네, 네. 그때 그 사장 MBC 사장도 당연히 쭉 같이 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뭔가 조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신데 혹시 MBC 내부에서는 뭐 어떤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오히려 정권 차원에서 좀 강하게 척결의 어떤 그 좀 신호탄을 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체적인 해결이 될 때까지 놔두기를 원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내부에서 우리가 이제 뭐 죽자 사자 싸워야죠. 예. 뭐 결국은 이제 MBC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볼 때는 정부기관들이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명박 정부처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공영방송에 대한 그 정윤주 사장 쫓아내기 위해서 했던 일들은 나중에 결국 불법으로 밝혀졌잖아요. 판결이 불법으로 다 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배임 이런 거 다 무죄 판결 나왔죠. 그렇게 다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이 됐으니까 같은 걸 지금 현 정부한테 요청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분명히 어떤 공영방송의 방송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법 체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싸움과는 조금 별도로.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네. 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를 할 때 박문진은 국회로 옵니다. 네. 와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데 비공개로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MBC 문화방송하고 연합뉴스는 보통 비공개로 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사다 보니까 직접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그 언론에 대해서 간섭하는 듯한 인상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거의 비공개를 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요식행위로 끝나거든요. 네. 공개적으로 KBS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국회에서. 그래서 저는 차라리 방송이 MBC가 지금 이런 정도로 망가지는 걸 보면서 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합니다. 네, 네, 네. 오히려 KBS는 좀 덜 망가졌어요. KBS는. KBS가 덜 망가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역시 그 수신료라는 게 있으니까, 네. 수신료라는 것은 이 결국은 야당 쪽의 어떤 그 동의나 네. 협조를 받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국회에는 뭔가 이렇게 요청이 응해야 사장은 되고. 또 인사청문회까지 하게 됐고. 인사청문회도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막까지는 못하는 거지. 네, 네. 근데 이 MBC는 완전히 지금 이 친구들이 완전히 막 가버린 거예요. 네. 그걸 개선해야 되겠네. 공개적으로 국정감사 한번 하는 걸로. 일각에서는 뭐 손석희 씨가 다시 사장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장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뭐 혹시 감독님? 아니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남독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갑자기 지금 말을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약간 이제 논의가 이상하게 되니까. 아니 그게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손석희 사장이 아니면은 제가 보기엔 감독님일 것 같은데. 연배를 보나 뭐 여러 가지로 보나. 연배는 연배도 되시잖아요. 그럼 뭐 그냥 뭐 지금 현재 그 김장겸 사장이 저보다 한 기 후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 꼭 뭐 하고 싶은 이번에 제목 알겠죠 제목? 제가 특정인을 언급해달라는 게 아니고 어떤 자질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 그죠? 아니 그러니까 뭐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방송의 어떤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죄송하네. 정말 가시면 좋겠다 진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파괴된 이 공영방송들을 다시 이제 되살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리더십 같은 최 게 있어요. 감독님은 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박문진 이사회에 9명에서 5표를 얻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가 적어. 우리 편이. 근데 우리 편, 니네 편이 없는 게 이 대세가 바뀌면 사람들이 또 좀 바뀌어요. 아니 지금 박문진 그러기가 쉽지 이사는 않습니다. 굉장히 독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끄러울 것 박문진 이사회를 개편해야 돼. 그럼 박문진 이사 중에 또 변호사 계신데 그분이 또 오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뭐 그런 걸 또 굉장히 세게 썼더라고요. 어느 지지층? 자기네 지지층? 태극기 지지층이지 뭐. 태극기? 네, 그래서 그 아직도 변호사님께서 지지층이 결집할 힘이 아니, 나와 그럼 있는 것 지금 같아요.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법안 이사 그 구성을 바꾸는 거 그게 통과되면 박문진 다 개편되는 아니,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 임기가 있고. 그럼 이거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9명 중에서 여당 측이 3분의 2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 개편된 게 없지, 지금. 아, 이 사진이. 9명이 그냥 불리하게 지금 6대3 구조. 그대로 있는 거죠. 네. 답답하네요. 네. 박문진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니까 내년 8월 이후에 지금 가만 놔두면은 내년 8월 이후에는 이제 지금 현재 거꾸로 되는 거지. 거꾸로 지금 민주당 쪽 그 이사가 6명이 되고 예. 야당이 이제 3명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도 굉장히 자유한국당의 지분은 적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3명 중에 그러면 뭐 이제 7대2 구조 이렇게 아마. 7대2 정도로 되지 않을까. 될까 네. 뭐 이렇게 네.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박문진 이사장은 또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방통위 통해서 이렇게 임명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청래 MBC 사장으로 가 그러면 갑니까?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임명제 안 하신다고 탈당을 해야 했잖아요. 돼요. 아니 만약 간다면 MBC에 지금보다 더 큰 파업이 일어날 겁니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국회의장님도 저 탈당하시고 가셨는데. 네, 뭐. 저는요 탈당이 없잖아요 사전에. 가끔 탈장은 있더라고. 그래요. 어쨌든 MBC 내부자들은 지금 파업하고 동참하고 계신 분들은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고 희망하고 어떻게 좀 분위기는 좋아요? 지금은 뭐 분위기가 좋고 나쁘고보다 어쨌든 이제 그 굉장히 높은 투표율과 높은 찬성률로 지금 파업이 가결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이 기회가. 예. 더 이상은 이제 또 시민들한테 뭐 한 번 더 한 번 더 봐주세요. 뭐 한 번 더 밀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기 어렵고 이제 정말 여기서 끝을 봐야죠. 지난번에 그 이명박 정권 때는 이제 위에서 눌러서 사람들을 내보낸 거죠. 그렇죠. 그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노조에서 나와서 자체에서 온다는 예, 거죠. 예. 제가 그 MBC를 그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그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불만이나 그런 자괴감이 정말 이제는 한계에 이미 다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측에서도, 그리고 제가 성함은 모릅니다만 친분도 없고, 노조위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항상 혼자 이제 피켓팅 하셨어요. 근데 로비에서, 그것도, 근데 그 건물 내에서 하지 말라고 다 촬영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노조 사무실이 있는데 그 밖에 보이게 그 유리창에다가 글씨 써서 붙여도 그것도 안 된다. 이것도 사규 위반이다.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가보니까 책상마다 다 이제 구호를 써서 붙였더라고요. 그것도 붙이면 안 된다고 다 그러고. 이게, 글쎄요. 굉장히 예전에 비해가지고 억제하는 게 더 많아진 것 같고, 이게 끝까지 잘 돼서 좋은 성과를 얻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장기전이 되면은 내부 구성원들이 또 지치고, 또 예전처럼 또 내부에서 또 그럴 수 이견이 있어요. 생기면은 네. 또 갈등의 요소가 있고 그렇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빨리 해결돼. 그리고 지금 노조들 그 파업에 참여한 인사들은 월급도 안 나온다면서요? 아, 그렇죠. 예. 2012년에 뭐 우리 6개월 동안 월급 안 받고 싸웠습니다. 제가 MBC는 저희 상암동에 왔잖아요. 네. 그게 원래 딴 동네로 이사 갈 것을 제가 사실은 유치서명운동에서 아이고. 이쪽으로 왔어요. 네.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제 텃밭에 가려면 MBC를 항상 왔다 갔다 매일 왔다 갔다 네. 보는데 어떤 때 보니까 노조에서 밖에다 써서 붙였어. 어떤 때 보니까 또 없어졌어.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최문순 사장 때 문광희 간사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게 돼서 참 좋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착공식, 기공식도 다 참석을 안 했어요. 네. 착공식 때는 국회의원 떨어져 있을 때고 기공식 때는 안 가게 되더라고. 그때 뭐 안광환 사장이 그러니까요. 걸요? 가고 싶지 않더라고. 우리 지역구 뭐 기공식 착공식 엄청 크잖아요. 기공식 하고 이런데 만나면 좋은 친구가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예, 바뀌어야죠. 재달에 또 이제 돌아와야 되죠. 아, 그럼요. 예. 근데 영화 혹시 찍을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글쎄 뭐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만나기 좀 어려우니까 그게 제일 어렵고 뭐 안광환 사장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이제 잠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최소한 열흘은 잠복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운 좋게 그날 헌팅하러 갔는데 딱 만났고 이게 참 다시는 그 길로 안 나중겠네. 뭐 외압은 없었습니까? 사측에서나 뭐 고소를 한다든가 뭐 그만 못 찍게 한다든가. 아 그런 건 뭐 예. 누가 이번에 이제 하겠어요? 상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제 외압이면 외압이죠. 외압이고. 법적인 방법에 합법적인. 앞으로 이제 압력을 늘 뭐 어떤 방법과 수단이 없지. 지금은 이제 법원에서 못 없습니다. 답니다. 해결해 줬네. 근데 어쨌든 이 영화를 많이 봐주셔야 지금 이제 여론이 일단 일어나야 그럼요. 이 모든 문제를 풀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자백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좀 상당해요. 반향을 많이 일으켰고. 근데 그 개봉해서 그렇게 큰 관계가 오지 않았는데 네. IPTV로 상당히 많이 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IPTV 사실입니까? 예, 많이 봤습니다. 봤고. 지금 개봉가를 많이 확보했나요, 이 영화? 예, 뭐 나름대로는 가까운데 찾아보시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을 정도의 그 개봉관들은 이런 거 있습니다. 표 사서 나눠주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지역구 유권자가 아니면 그래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100장만 표를 사서 아, 지역구 아닌데다 뿌리겠습니다. 같이 가서. 지역구는 골라서 내야 됩니다. 골라내야 됩니다. 네네네네. 지역구 골라내고. 아, 예. 확인 잘 하셔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청취자들이 예. 나도 이렇게 뭔가 이 공영방송이 정상화되는 걸 위해서 뭐 감독님이나 혹은 이 영화를 응원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MBC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영화 많이 봐주면 돼요. 영화를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영화를 많이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집회가 열려요. 돌마고라고 돌아와요 마봉춘 고봉순 이렇게 해서 예, 돌아와요 KBS MBC 뭐 이런 셈인데 그런 이제 그 집회가 이제 청계천 광장에서 열리거든요. 7시에. 나가는 사람들 많죠. 근데 예. MBC 앞에는요 집회가 열려요 매일 요즘에 태극기 집회 열립니다. 네. 그래서 정말 찢어지는 목소리로 저희 지나가면서 항상 그걸 하더라고요. 네. 깃발 들고. 나는 그 김장경 외치는 거 있잖아. 예. 그 피디랑 같이 그거 한번 외쳐보고 싶어. 아, 김민식 PD. 예. 김장경은 예. 물러나라. 가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자, 네. 시작. 김장겸은 물러나라. 예, 밖에서 마시네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요? 그게 천천히 하는데 그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예, 정말. 예, 예.
근데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만 제가 더 소개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혼자 할 줄 알고 내가 또라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부인도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근데 밑에 여기가 이제 그 PD가 위층에 몇 층에서 한 5, 6층에서 하는 것 같은데 1층에서 다 똑같이 그런 퍼포먼스를 해. 그게 멋있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플래시몹 같이. 네. 야, 플래시몹 오늘 같이. 저는 여기서 김장겸 물러나라 외치고 내일은 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생방송 하러 또. 좀 거부하라고. 잘못하면 근데- 잘리겠네 이제. 네? 잘못하면 잘리겠네. 소문나면. 그럴 것 같아요. 라디오 PD들 지금 제작 거부하고 잘리면 해지고 있어요. 제작 들어가는 거부인데 거야. 부장님이 내려서 혼자 한답니다. 그 손수 변호사 생방송이죠. 네. 생방송 중에 김장겸 물러나면 해. 한번 그거 잘려. 하루 잘려. 같이 합시다. 그만두는 거. 딱 뭐 하세요. 하고. 네. 생방에. 인사하면서 네. MB 사장 물러가세요 하고 나와버려. 근데 네. 별은 괜찮네. 순서입니다. 클로징 할 때 하면 바르게 잘릴 수 있으니까. 김장겸은 중간에. 근데 제가 그러면은 같이 하는 문천식 씨와 정선희 씨까지 불똥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또 그럴 수가 있겠네. 아, 그렇구나. 그 작가들까지도. 네. 그래, 안 하겠다는 얘기는 비겁하게. 아니, 여전히 부역자로 남아야 되는 이 상황이. 아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하면 돼요. 그런가요? 그렇지. 몰랐다 그러고. 박지훈 변호사한테 내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다 거부하라고. 뭐요? 못할걸? MBC 하지 말라고. MBC요? 자주 나가는데. 그래서 아니, 동참해야지 이런 일은 압력을 좀 가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법률 상담하는 거라서.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감독님 청취자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사실 김장겸 사장 쪽에서는 지금 이제 노조에서 파업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뭐 정권하고 같이 손을 잡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정말 적반하장도 이분 수지 그런 주장들을 막 하고 있어요. 네. 방송의 그리고 독립을 지키겠다고. 예, 그리고 자기는 끌려 나갈 때까지 뭐 하겠다고 싸우겠다 그러고 자유한국당은 또 이제 같이 김장겸 씨 측하고 이제 손을 잡고 뭐 무슨 특별위원회 방송 장악을 막는 위원회를 뭐 만들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분들이야말로 지난 9년 동안 방송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방송인들을 탄압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이 사실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면은 감히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현혹을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공범자들 보신 분들은 조금 보수적이신 분들도 이제 이 내용 사실은 이제 상행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 법원이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이 뭐 이렇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검증해 준 셈이 되는데 보수적인 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고는 어떻게 이 정도로 언론을 장악할 수가 있는가. 나는 이건 정말 몰랐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쉽게 이 일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람들이 MBC를 장악하면서 시청률이에요. 이 바닥이잖아요. 세상에 바닥이죠, MBC가 바닥. 이런 적이 언제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뉴스 2%. 이 사람들이 지금 아이고야. 이 시청률을 본다면 네. 이것은 경영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쫓아도 되는 거예요. 네, 네. 기업 같으면 옛날에 내쫓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노조에서 이 직원들이 나서서 우리가 MBC를 살리겠다는 것은 우리가 보수를 물리치고 진보가 들어오겠다는 게 아니고 다시 관객들하고 만나겠다는 거죠. 그렇죠. 국민하고 만나겠다, 예. 시청률을 올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명분이 확실합니다. 네, 우리가 네. 들어가서 뉴스를 다시 5%, 6%대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장사를 못한 거야, 경영을 못한 5%, 거야. 6%가 아니라 12%.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물러나야 돼요. 예.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디 아, 좋은 정말 속 시원한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게 포인트를 그렇게 보셔야 네, 돼요. 알겠습니다. 영화든 파업이든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고 듣고 와서 정청래 키워드 분석 원래 내일 할 겁니다만 내일 주진우 기자가 나오기 때문에 땡겨서 그 주기자. 주 기자가 중요하지 뭐 정청래 코너가 중요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청래 코너는 언제든지 유동적이야. 그렇죠. 안 할 수도 있고. 네. 인정하시네요? 아, 그럼요. 오, 요즘은 주기자가 대세야. 그렇죠. 주기자에게 묻어가야 돼. 이게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언론에 안 나오니까 이제 팟캐스트. 그래서 요새 주 기자를 계속 검색어에 올리는 작업을 제가 또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팟캐스트 다른 데 세 군데 나가는 것보다 여기 한 군데 나오는 게 훨씬 시선 효과입니다. 그럴까요? 언론은 주기자를 주기자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살리자. 예. 근데 저기 뉴스 공장도 나가고 나가는데 이렇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겠다 하세요. 알았어. 죄송합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주 기자는 내일 보고 정청래 키워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자, 정선의 키워드 분석 오늘 뭡니까? 5.18. 5.18. 짚어줘야죠.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전남도청이 진압되길 때까지 열흘간 있었던 광주 시민항쟁, 전두환의 군합발, 탱크, 기총소사 등의 무참히 짓밟혀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 실종자가 됐고, 그리고 YS 정권 때 국립묘지로 망월동 묘지가 이제 승격이 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그리고 5.18을 빼놓고는 한국 현대사를 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5.18이 차지하고 있는 한국 현대사 1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의미는 깊고 길고 넓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생운동을 하게 된 계기도 광주 망월동 묘지에 다녀왔고, 그리고 또 이번에 택시 운전사에서 나왔던 그 독일 기자가 찍었던 동영상, 사진 이런 걸 보면서 실제로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받았던 교육이 잘못됐다 하면서 저도 이제 의식화된 학생운동권으로 변모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직접적 계기는 아마 광주 5.18 민중항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작가님도 그 영상을 보고 많이 바뀌었고. 사진전이죠. 사진전. 저도 초등학교 네. 때 그 삼촌이 대학생이었거든요. 네. 그 삼촌 방에 그냥 쓱 들어갔다가 몰래 사진첩을 봤어요. 네. 그때 충격이 지금도 그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게 너무 큰 충격이어서 12살 때였는데, 그래서 TK 지역에서 이렇게 골수 좌파 빨갱이가 된 거고, 저 EJ에서 5.18 안 했어요. 네. 하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300하는 5.18 안 했어요. 네. 맨날 울어. 힘들게 나오면. 근데 요즘에 5.18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꽃과 열매인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권을 가지기 위해서 2000년 이상 수십만 수백만의 민중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투표권은 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갔던 그 수많은 선배 열사들이 갈망했던 미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이. 그러하듯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다시 광주 5.18에 대해서 그 진실 규명을 위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 민중항쟁을 다룬 영화가 여러 개 있었지만 택시 운전사 이것이 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에게 자료를 훼손하지 말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 예. 그 결과인지 드디어 50만 발의 실탄을 사용했다. 그 자료 처음 나온 거죠? 네, 처음 나온 겁니다. 그리고 TNT 1200g을 사용했고, 수류탄까지 썼다고. 수류탄도 130 몇 개를 깠고, 크레모아도 동원했고. 이건 전쟁이지, 전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그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군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광주 민주항쟁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네. 근데 발포자는 못 찾았죠. 못 찾았죠. 근데 이번에는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이런 것들을 진실을 못 밝힌 가장 큰 이유는 군이 비협조했거든. 네. 기무사에서 딱 자료 숨겨고 안 내놓고. 네.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정의 말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느냐 하는 거죠. 네. 그 뭐 자위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청래 저도 사실은 광주 민중항쟁의 피해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럼요. 민주주의에 눈뜨게 되고. 예. 그렇다면 이제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줬던 광주 시민들의 원혼을 달래는 그런 진상 규명 작업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듯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8.15 기념 축사에서 삼천각 복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또 지금 전남도청을 5년 그대로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서 진실이 밝혀져서 그 영혼을 구천을 떠던 영혼들이 제자리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억울한 걸 많이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면 됩니까? 짧고 굵게. 감사합니다. 네. 좀 아쉽네요, 근데. 다음에 좀 길게 해주세요. 또 뭔가 우리가 새로운 게 나오면 네. 그때 또 한번 합시다. 네. 특히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나오면. 저는 너무 어릴 때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사실은 사후적으로 좀 여러 가지 배울 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51만 발 실탄하면서 이제 우리가 학생운동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왜 찔렀지, 왜 쏘았지, 들어게 싫고 어딜 갔지. 이번에 추임새로 총, 칼 이런 거 하는 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학생운동을 했었는데 네. 진짜 왜 찔렀지, 왜 쏘았지, 들어게 싫고 어딜 갔지, 누가 그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권에서 빨리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 알바 마치고요. 내일 방송되는 정치 알바 114회에서는 이명박 추격기의 저자 주진우 기자와 함께 MB를 추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고, 그럼 내일 114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B 등장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아니, 이제 MB는 아무래도 약간 좀 그분이 약간 코믹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은 좀 존재 자체가 가볍고 웃기잖아요. 예, 좀 약간 좀 모습 자체가.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면은 꼭 이렇게 한번 혀를 한번 싹 내미시고 난 뒤에 이렇게. 이렇게. 안 보여요, 오늘. 라디오야. 이렇게. 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재밌게. 게다가 이제 말씀 자체가 완전 유체 이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최 감독님 그때 공범자들 시사에 갔잖아요. 예. 집중하지만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제 옆자리에 오른쪽에는 저희 집사람이 앉고요. 왼쪽에 김미화 씨를 일부러 배치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김미화 씨랑 같이 봤어요. 아, 그랬어요. 하여튼 뭐 저를 위해서 특별히 자리 배치해드린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김미아 씨도 사실은 블랙리스트에 찍혀서 방송에 화면에 나옵니다. 네, 쫓겨났죠. 그럼요. 영화에 예, 나와요. 그랬어요. 김미화 씨도. 그러니 그게 뭐 하는 짓들이야.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 얘기했습니다만 직접 만나서 인터뷰했어요. 예, 예. 만나서 인터뷰한 경호원들이 막 그 전에 제지하거나 이런 건 경호원들이 당연히 이제 제지를 하는데 뭐 카메라 만나서 인터뷰했다기보다는 이렇게 해펀 투, 예, 예. 컴 어크로스 하자마자 MB가 그냥 도망가는데 그냥 약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한 거지. 만난 건 아니야. 지난번에 김기춘 씨가 참 예, 예. 우연히 기가 막혔어요. 그거 진짜 우연입니까? 아니면 따라간 겁니까? 따라간 거지. 자백? 예. 자백 때 김기춘 만난 거 이야기하신 예. 거예요? 공항. 예. 아, 그거는 우연이죠. 우연이었어요? 우연이었어요, 진짜? 그건 진짜 완전 우연이고. 그게 하이라이트였잖아, 사실은. 그게 하이라이트였지.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만난 거는 저희들이 이제 딱 기다렸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예. 길목을 지킨 거고. 네, 네. 그런데 아까 유체이탈이라고 했는데 그 질문이 뭐였고 답은 뭐였습니까? MB에. 질문은 이제 제가 먼저 이제 그분이 이제 건물에서 네. 자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나올 때 제가 이제 오랜만입니다 대통령님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끌었죠. 관심을 끄니까 그분이 좀 친근하게 받아들이셨나 예, 예. 봐요. 누군지 몰랐지. 그래서 와서 이제 악수를 청해가지고 알지. 제가 이제 악수를 했죠. 그 4년 전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4년 전에도 제가 이렇게 아주 반기는 표정을 지으니까 그분이 또 와서 악수를 청해가지고 악수한 채로 이제 4대강 수십 6m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악수한 채로 이제 물었죠. 그 언론의 파괴자라는 그런 평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이제 그때 혀를 한번 샥 내미시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고 네, 하셨죠. 뭐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런 얘기하고 또 뭐 김재철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러기도 하고. 너무 많이 말씀해 주시면 괜찮아. 괜찮아요. 뭐 다큐멘터리 좀 저한테 보라고. 급 질문 하나 또. 네. 질문 자꾸 생각나는데. 저도 사실은 얼굴이 좀 두꺼운 편이거든요. 네. 상대방이 민망해하는 질문을 국감장에서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최승호 감독님은 저보다 좀 더 세. 아니, 김기춘 씨 자백 때도 그렇고 이번에 김재철 사장한테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예. 그분들이 그 질문을 받으면 이게 굉장히 하여튼 가장 전국을 찌르는 질문이지만 예. 개인적으로는 그 좀 괴롭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글쎄요 저는 뭐 제가 질문하는 제가 네. 특별히 그런 것 때문에 괴롭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이제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할 거다라는 건 제가 압니다. 알지만 하여튼 알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의 내용 그러니까 답변의 내용 이번 주 정치알바 103회 또 104회 방송은 오랜만에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합니다.
손님부터 먼저 소개할까요? 작년에 영화 그 자백을 통해서 국정원의 민낯을 공개했고 올해는 공영방송의 부끄러운 자아상을 담은 영화 공범자들. 너무 좋더라고 보니까. 공영방송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앞장서고 계신 분. 뉴스타파 최성호 PD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독님이라 그래야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최성호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독이라고 하시죠. 네. 이거 어떻게 반응은 좀 지금 뭐 반응 엄청 좋죠. 지금 뭐 정말요? 거의 뭐 15만 돌파. 16만 돌파. 16만 돌파고 오늘 또 만 명. 예, 자백 이번 주말이면 아마 20만. 자백 때가 훨씬 빠른 거죠. 그렇죠. 예, 굉장히 빠른 거죠. 왜 사람들이 결강할까요? 그러니까 뭐 그 공영방송 뭐 사장 이러면은 좀 이렇게 대단한 그래도 사람들이다. 뭐 점잖고 이럴 거로 생각하는데 막상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그야말로 민낯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저를 만나면 그냥 바로 그냥 도망 해가지고 이제 비상구 뭐 이렇게 비상구 추격신이 벌어지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것들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래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들이 공영방송 사장이었다. 제가 궁금한 게 뭐 다들 궁금하실 건데 뭐 길어야 임기 2년 3년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자신하고 같이 밥 먹었던 후배들을 저렇게 길거리로 내쫓고 이해가 도저히 안 가거든요. 네. 딱 3년 그거 하려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꿈꿀 수 없는 어떤 그런 권력을 잡고 뭔가 그게 너무 좀 꿀처럼 단가 봐요, 그게. 그게 그 권력이. 네. 근데 처음에는 저는 그러니까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나 역시 권력이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김재철 씨도 이제 청와대에 불려가가지고 조인트 까이고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이제 건너가는 거죠. 구성원들하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서로 이제 원한이 쌓여가지고 뭐 할지 못할지 다 하는 거죠. 그래요. 소소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수입니다. 봤어요, 영화? 아직 못 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봐야지. 지금 보셨습니까? 봤지, 당연히. 뭐 하는 언제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저번에 봐야지. 치사회 때 같이 가시기로 하고서는. 그때 내가 일이 있어서 못 갔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처음부터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좀 전에 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좀 연장선인 것 같은데, 저도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들의 행동이.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혹시 정말 순수한 자리 욕심 때문이냐? 아니면 또 요즘에 그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또 어떤 그 현직 MBC 고위 직분은 뭐 좌파 척결을 본인의 신념으로 삼고 있다. 김장겸 사장. 네, 아니면은 뭐 고영주의 사장. 고영주의 사장은 실제로 그렇죠. 네, 굉장히 그걸 이제 많이 내세우시는 분이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고 영화에서도 뭐 그렇게 얘기하죠. MBC 애국 시민들이 MBC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MBC가 뭐가 문제냐.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장급이 아니더라도 그 밑에도 여러 간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 간부들은 정말 뭐냐 이렇게 수년간 했던 게 정말 본인이 우파로서 좌파를 척결하기 위한 걸 사명감에 움직인 건지 아니면 자리 욕심, 승진하기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그 MBC 조직 내에서 좀 소외받았던 분들이에요. MBC 조직이라는 게 이제 방송사 조직이 특히 저 MBC 좀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뭐랄까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평가가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시청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어떤 프로그램의 의미라든지 이렇게 그냥 내부적으로 뭐 사람 좋고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좀 이런 것과는 다른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방송은 국민들이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냉정해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조직 내에서 이제 존중을 못 받고 이랬던 것들이 있고 좀 그 본인들이 느낄 때는 굉장히 심하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내가 왜 좋은 학교 나왔고 나도 뭐 나름 밖에 나가면은 다 괜찮은데 여기서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 하고 있는 참에 뭐 김재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장이 되면서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대부분 정상적인 그 루트로 살아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김재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니까 그때 이제 뭐 성명서 같은 거 퇴진 투쟁하면서 반대 이렇게 했을 때 국장급까지 성명서에 이름 쓰고 이랬거든요. 지금 이제 그 김성수 의원 같으신 분 보도국장을 지내신 분이잖아요. 보통 성명서 사장 퇴진 하라는 성명서에 그런 분들은 원래는 서명 안 하고 그냥 뒷자리에 이렇게 계시는 건데 이제 말하자면 그런 분들도 서명을 했을 정도로 그 당시 이제 김재철 씨에 대한 반대는
전사적이었죠. 그런 전사적인 반대에 외곽에 벗어나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중용이 됐는지 이제 아실 짐작이 겁니다. 갑니다. 전사적인 투쟁에 전사로서 나섰잖아요. 우리 최승호 PD님께서. 아니요, 저는 사실 전사로 나서지 않았고요. 지금 전사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질문 좀 해드리려고 자백도 받고 네. 공범자도 제가 봤습니다. 네. 공범자들도 손수 변호사하고 좀 많이 다르죠. 네. 제가 이런 걸 다 저도 봤으니까.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혜원 의원님하고도 좀 다르죠. 제가 봤는데 우리 최승호 감독님의 공적인 공익적인 활동은 이제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개인 최승호는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 예. 결혼은 하셨습니까? 아, 했죠. 슬아의 자녀는? 셋입니다. 셋. 예.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예, 저는 뭐 아들 둘, 아들 둘, 딸 하나. 자, 근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중에게 많이 이제 비춰졌는데 예. 왜 PD가 되려고 생각했고 PD를 하면서 본인의 PD로서 꼭 이것은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또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본인도 그냥 달콤한 자리에서 달콤하게 좀 지내고 싶었을 텐데 왜 이렇게 전세가 됐는지 왜 최승호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 그거 대답하기 전에 내가 소개하려고 약간 그랬는데 이게 꼭 이상한 방향으로. 먼저 들어와가지고 일단 저 의원님 소개하고. 저는 정청래입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손혜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최성피 네. 나온다고 오늘 지각 안 하고 일찍 왔어요. 아, 저기 딴데 지각은 아니고. 오늘 우리 만석된 거 아시죠? 오늘 만석됐습니다. 예, 고마워요. 여러분들 아시죠? 손혜원 의원님이 뭘 지각한 분은 아니에요. 지각한 적이 없어요. 네. 일 때문에 일부 2주 연속 빠졌었는데 손 의원님은 지난번 최 감독님의 영화 자백 아주 감명 깊게 너무 봤다고 재밌었어. 너무 재밌게 봤다고. 그리고 이번 영화도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직 이제 못 보신 거고.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겹쳐? 예. 국회에서 본다고요. 예, 돈 주고 볼게요. 꼭 돈 주고 몇 번을 극장을 챙겼는데 네. 맞지가 않았어, 시간이.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국회에서 보는 건 뭐예요?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보는 거예요? 공짜를 보는 거야. 아, 공짜로 보는 건 네, 어쨌든. 거기서 틀어주시는 거예요. 대회의실에서. 예, 네. 접해 청산 특별위원회에서. 네. 국회 시사회를. 보실래요?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빨리 답변해 주세요. 아, 예. 짧게 네.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PD가 PD가 된, 제가 원래 이제 대학 때 연극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저는 80학번인데. 근데 네. 법 전문하지 않았어요? 법학과 나오지 않았어요? 행정학과입니다. 행정학과요? 네, 법대 행정학과예요. 아, 법대 행정학과. 예. 예. 그런데 이제 연극만 했어요. 그 대학 다닐 때.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드라마 PD를 하려고 그랬었죠. MBC에. 예. 드라마 PD 하려고 이게 시험 쳤는데 들어와 보니까 교양 PD가 더 좀 일도 쉽고 좀 이렇게 뭐랄까 편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만나고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바꿨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저 PD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방송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편한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왜 하지 않았냐. 특히 그 자녀가 3명이나 있는데 예. 내가 이렇게 하면 잘려가지고 월급 못 받고 이런 거 뻔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직업으로 그냥 이렇게 PD 수업을 오래 했으니까 당연히 PD 수업에서야 뭐 당연히 이제 정부 좀 비판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 4대강 사업 같은 거야 비판 안 하면은 그게 이제 직업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했던 거고 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이제 기분이 안 좋으셨던 거고 근데 자르대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뭐 없었어요. 하다 잘렸죠 그때? 그때 이제 방어병. 4대강 수십 6m의 비밀이라는 거를 제가 비밀. 예, 방송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내용이 4대강 사업은 곧 대운하 사업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깊이 파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정도 그 프로그램을 그 정도 내용을 방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네. PD수첩. 그거 방송하고 나니까 뒤집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 난리가 나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몇 달 뒤에 이제 제가 PD수첩에서 잘리고 또 한 1년 뒤에 이제 MBC에서 잘렸죠. 근데 그거 웃기더라고요. 그 팀장 막 항의하고 왜 네네. 못하게 하느냐 했더니 그 팀장인가 누군가가 예, 예. 아니 최승호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게 해줘야 된다고. 네, 최승호를 자유롭게 해주자. 근데 그때쯤에서 진지하게 진짜로. MBC에 괜찮은 프로가 PD 수첩, 시사 매거진 2580, 예, 예. 시사 투나잇, 예, 예. 시사 투나잇은 KBS. 예.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KBS, MBC에 다 사라지기 시작한. 다 사라졌죠. W. 네. 2008년부터 이제 그랬죠. 다 네네. 사라지겠죠. 예.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예. 있었다라고 네. 저는 이제 계속 제가 글을 썼거든요. 아고라에. 그렇죠. 예,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좌파 적혈 선소가 얘기했는데 그 시사회 할 때 처음에 네.
정말 좌파들 천지였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손님들이? 이번에 공범자들 시사회 할 때 좌파 우파 저는 이제 좌파 우파라는 말 자체가 참 그렇게 이게 표현을 해야 되나 물론 제가 이제 이 땅에 양심 있는 지식인들의 총집합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뭐 그렇게 좀 뭐 저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될까요? 스스로 빨갱이라 그래요. 또 빨갱이가 좋으면 되지. 그날 뭐 많이. 많이.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지한 영화잖아요. 네. 또 지금 썩어 있는 언론계를 비판하는 영화고. 근데 MB가 등장하자마자 다 빵 터졌다고 하던데. 예. 왜 그랬을까요? 왜 MB가 등장할 때 사람 다 웃었을까요?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MB하고 박근혜 씨하고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데 박근혜 씨 나올 때는 신음소리가 나오고. 아이고. 신음소리. 그러니까 앓는 소리. 그 진정으로 보기 싫어하는 그거 있잖아요. 괴로움 이런 거. 그게 진짜 이런.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그때 장면을 제가 재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화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존재가 뿜어내는 기운 그거 자체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표정, 몸짓, 그 전체를 다 태도, 전달하는 거예요. 표정 뭐 이런 거. 그 사람들은 제 질문에 피아노라고 피한 어떤 그런 반응이 이제 도망을 간다거나 뭐 이명박 대통령처럼 뭐 그렇게 한다거나 이런 거지만 그걸 보는 관객들은 다 느껴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잘 도망가더라고요. 네. 계속 계단으로 내려가고 뭐. 그러니까 뭐 글쎄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사실 안광한 사장이 이제 막 도망가고 이런 상황은 제가 전혀 예상을 못했던 상황. 계단 추격신. 예, 그거는 뭐 전혀 예상을 못해서 사실은 그때는 좀 되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래도 사장을 지냈던 사람이고 제가 또 선배라고 한때 불렀던 선배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성호 감독님이 찰거머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찰거머리면은 뭐 좌파 찰거머리.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떼내야지. 그걸 그렇게 막 도망가면 도망가니까. 속도는 내가 더 빠를 걸. 근데 자, YTN 해직자들이 엊그제인가요? 이제 3명이 다 복직했습니다. 예. 그래서 출근하는 장면도 나왔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죠. 감동적이었죠. 예. 눈물도 흘렸다고 하는데. 최승호 PD는 언제 복직합니까? 지금 저는 이제 해고 무효 소송이 2심까지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판결 기다리고 아마 있구나. 올해 내로 나지 않겠나. 대법원이 워낙 또 뭐 길게 하잖아요. 벌써 2년 지금 한 그러면 복직이 예상되고 있군요. 1, 2심 다 이겼으니까. 우리는 뭐 무조건 복직이죠. 그럼 PD 수첩 다시 하시나요? 네, 뭐 PD수첩은 뭐 PD수첩 다시 할 수도 있겠죠. 제가 감독이 가서. 더 낫지 않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고정적인 급여가 좋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나와 계시다가 이러다가 어떻게 들어가서 또 일하시겠어요? 사자가 정글을 뛰어다니다가 우리의 가치는 그런 꼴 아닐까? 아니 근데 이제 공영방송이 너무 좀 많이 망가졌기 맞아, 때문에 그렇긴 해. 가서 좀 복원할 필요가. 저는 참 기대됩니다. 만약에 MBC 사장 물러나고 이게 나가셨던 분들 다 들어가시면 정말 MBC는 순식간에 탑이 될 것 같아요. 또. 근데 뉴스도 저는 왜 또 그렇고, 이런 게 궁금한지 탐사도 모르겠어. 그렇고. 해직됐다 복직되잖아. 네. 그럼 돈을 한목에 받거든. 아 진짜요? 한목에 받아요, 한목에. 맞아요. 아, 정말요? 예.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들을 이제 MBC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네. 우리 생활비를 다 댔어요. 어머.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는 사실은 해고가 됐지만은 지금 해고 안 된 사람들하고 똑같이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네. 그 이제 이후에 이제 받는 부분은 전부 다 노조로 다시 들어가서 줘야 되는구나. 노조에서 이제 그동안 우리 생활을 보조해 본 상당히 그 조합비가 높았거든요. 네네. 저도 대단하다. 그래서 네. 높은 조합비를 냈던 분들한테 다 이렇게 돌려주는. 이렇게. 공무원들 해고되신 분들도 네. 다 똑같이 월급을 받으시더라고. 그건 부당해고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부당해고니까 원상복직해라 했어. 그 일 안 했는데. 아니, 근데 그냥. 또 이제 근로를 또 하셨잖아요. 뉴스타파에서. 그렇죠. 급여를 또 받으셨잖아요. 아니 급여가 저희는 없었나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뉴스타파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MBC 노조가 저를 뉴스타파에 임대해 준 거지. 저를 임대해 줬어요. MBC 노조에서. 노조에서 뉴스타파에 저를 임대해 줘가지고 뉴스타파에서는 제 임금